네, 오늘의 특강의 제목은 내 삶에 미친 영향들을 찾아서 어떤 책의 이름이 같네요. 내 삶에 미친 영향들을 찾아서. 자, 그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가? 근데 오늘은 삶이라는 연극에서 당신이 무대에 올랐을 때 어떤 것들이 세팅되어 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의식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이것에 대한 질문도 답변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어린 시절의 환경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달리 질문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라고 한정 지었습니다. 왜냐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뇌의 신경회로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가치관들이 우리 성인이 되도록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뤄주지 않으면. 그래서 어제의 그냥 모임에서 줌 모임에서 이걸 다뤘죠. 부모의 네 가지 양육 방식. 권위주의적이냐, 허용적이냐, 회피형이냐, 친절하면서도 단호하냐. 그죠? 이런 것들을 다뤘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의 상호 방식,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존 가트맨 모델인데요. 이게 가정 심리학자인가요? 그래서 이 관계의 질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팀워크와 우호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존중하고 애정을 기반하고 갈등 시에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호를 지지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합니다. 왜? 서로 존중하니까 그게 말로 표현되니까 그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당연히, 갈등은 저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당연히. 두 번째, 갈등 회피형 관계입니다. 이건요, 큰 다툼은 없어요. 근데 문제 회피로 인한 정서적 친밀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서로 간에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갈등 회피형 관계에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딱 이게 나타나요. 다툼은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친밀감이 부족해요. 그때 자녀들은 진정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 문제 해결의 능력에 미숙해질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어떤 갈등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게 삶에 영향을 줘서 내가 만나는 갈등도 모든 갈등에 대해서 좀 태도가 안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적대적 비난형 관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잦은 비난, 서로 부부가 잦은 비난을 해요. 경멸의 표현을 하고 파괴적인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던. 그때 자녀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녀도 공격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당연히 겪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다 조사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또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결국 그 뿌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번째, 혼돈과 소극적 관계입니다. 이때는 규칙과 역할이 불명확해요. 예측 불가능한 기복이 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부재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자녀는 정서적 방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 속에 일관성 없는 행동 패턴을 학습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계획적이지 않아요. MBTI로 얘기하면 J형이 아니라 P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또 감수성은 예민해요. 이런 경우는. 정서적으로 방치했는데 외로움을 겪은 사람이 이게 좀 고생을 해봐야 쓴맛을 느껴봐야 단맛도 잘 느낀다고 이런 분들이 또 감수성은 또 예민해요. 또 부모님의 상호작용 방식은, 이게 발음이 어렵네요. 상호작용의 방식은 양육 참여 방식에 따르려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적 공동 양육을 하느냐. 양육과 책임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자녀도 일관성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감과 체계성을 습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리된 평행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양육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협력이 부족하고 상호 비판의 가능성이 있죠. 자녀들도 상반된 메시지를 수용하려는 형식이 나타난대요. 부모 중에 한쪽과의 관계에 편중되거나 이렇게 약간 너무 분리하는 것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한쪽 주도형 양육이 있대요. 한쪽 부모가 양육 대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쪽은 소극적이고 방광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 양육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나타나고 다른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이 약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 중에 갈등 표출의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대요. 자녀 앞에서의 모습. 첫 번째, 공개적 적대형이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싸움하고 격렬한 방식의 표출을 하면 자녀는 공포감과 아, 트라우마죠. 외상후 스트레스. 그다음에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은밀한 긴장형 두 번째도 있대요. 이때는 냉랭한 거예요. 무시하고 침묵하는 간접적 비언어적인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자녀는 이때 마찬가지로 불안감과 갈등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도 해요. 이게 바로 김창옥 강사님의 부모님의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꾸 눈치를 봤다고 하죠. 네. 하여튼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적 해결형이 있어요. 감정 조절, 경청, 화해,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자녀 앞에서 건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자녀는 아, 저렇게 갈등은 해결해 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학습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죠. 오늘 질문 뭐였습니까? 오늘 질문이 바로 이거죠. 삶이라는 연극에서 당신이 무대에 올랐을 때 어떤 것들이 세팅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막 생각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감정과 기대와 신념과 가치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무대들을 정리를 해왔고, 이것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뭐 수많은 사람과 소음으로 가득했는지, 조용하고 한가한 시골이었는지, 가족과 이웃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언어에 노출이 됐는지, 가족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뭐 가난했는지, 부유했는지, 또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였는지, 그러니까 행복한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우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였는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었나,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했는가, 무서웠는가, 안전했는가, 따뜻하고 우호적이었는가, 차갑고 무관심했는가, 이렇게 쭉 제가 좀, 이건 더 많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 부부 간의 관계 또는 내가 태어났을 때 그 환경이 나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 환경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그 영향을 알아차리고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래 막 처음부터 사람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학을 떼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 자체에 어울리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기빨리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어린 시절의 환경에 따른 어떤 영향력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특강 해드렸습니다. 내 삶에 미친 영향들을 찾아서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에게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과 소통도 달아주세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